열린 미분방정식. 구성은 열린 미분방정식의 해법. 간단한 어떤 식으로 해가 구해진다는 거를 좀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열린 미분방정식을 행렬하고 행렬 벡터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방행렬이 있으면 그 정방행렬에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가 있어요. 우리 요 아이젠밸류, 아이젠 벡터를 가지고 연립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심플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데, 아무튼 그걸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차 열린 미분 방정식의 해법, 그 다음에 비제차 열린 미분 방정식의 해법, 뭐 이런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먼저 행렬의 기본 용어들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행렬은 우리가 대문자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딩 문자로 표현하면 요거는 이제 벡터나 행렬이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고딩 이렇게 해주면 그 의미는 이렇게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 행과 열로 구성이 되는 행렬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 행렬의 크기는 여기서 이렇게 A의 JK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앞부분이 행, 뒷부분이 열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n by n 행렬은 행이 n개고 열이 n개인 거를 우리가 n by n 행렬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거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정방 행렬은 요게 지금 요게 프린터가 좀 잘못됐는데, 행과 열이 같은 행렬을 우리가 정방 행렬이다. 그러니까 행의 크기하고 열의 크기가 같은 걸 우리가 정방 행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행벡터는 한 행으로만 행렬을 나타내는 행렬을 우리가 행벡터다. 그래서 그걸 행벡터 행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벡터 행렬은 한 열로만 행렬을 나타내는 것을 열벡터 행렬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 열린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요 열벡터 행렬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이따가 그 열벡터가 용어가 나오면 저럴 때 저게 열벡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열린 미분 방정식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어,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분 방정식은 하나의 식으로만 단일식으로만 돼 있는 걸 표현을 했는데, 해를 구해 봤는데, 이 5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행렬이 행렬로 표현되어 있는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열린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열린 미분 방정식의 표현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y1 다시는 이렇게 y2 다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두 개의 미분 방정식인데, y1 다시 이게 미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고, y2 다시도 미분식이니까 그거로 표현된 방정식이니까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다. 요거를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까지 됐죠. 그래서 연립 미분 방정식은 행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렬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얘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y 다시는 얘는
인쇄 그 체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고딕 문자로 이렇게 x는 요것도 행렬 a에 y에 x로 요런 식인 거죠. 그쵸? 요게 요 식이 요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행렬의 상태를 나타내는 방정식이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상태 방정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y-x는 열벡터 행렬, a는 정방 행렬, yx는 열벡터, 그렇죠? 열벡터 행렬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아까는 2x2로 행렬로 표현되어 있는 두 개의 열린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 표현했지만 n개의 열린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n개의 열린 미분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를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n개의 미분 방정식에 대한 행렬식의 일반 표기법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열린 미분 방정식을 여러 개의 그 값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n개의 그 열린 미분 방정식의 비제차항을 나타내는 방법은 맨 끝에다가 이렇게 gn을 이렇게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비제차 연립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차 연립 미분 방정식에 요 G1이 더해지면 이제 비제차항이 더해진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렬식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비제차 열린 미분 방정식의 행렬식 표현법을. 그쵸?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쵸? 이건 비제차식으로. 그래서 gx가 이제 제로면은 제차, gx가 제로가 아니면 비제차의 열린 미분 방정식 표현법을 이렇게 썼고, 그러면 열린 미분 방정식, 제차 열린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요거의 해의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두 개의 이게 지금 1차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열린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은 1차는 해가 한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연립 방정식에는 해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두 개의 해를 중첩된 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저를 어떻게 구하느냐? 기저를 잘 들어요. 기저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열린 미분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하는데 행렬은 모든 정방행렬은 차원이 있어요. 그 차원을 나타내는 게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렬 A에 대한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해서 기저 y1, y2를 구할 수가 있고 그 기저 y1, y2로 일반의 y를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y1은 우리가 고유 벡터라고 하는 값하고 익스포넨셜의 고유값의 어떤 종속 변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기저는 요거의 두 번째의 익스포넨셜 람다2의 t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x
요거를 고유 벡터, 람다1을 고유값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렬 A가 있으면 그 행렬, 모든 행렬은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갖게 되는데 그 고유값과 고유 벡터로 기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차 열림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근데 비제차 열림 미분 방정식은 비제차항의 또 해를 gx를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뭐예요? 추정 특수의 yp로 구하는 방법대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한 거를 yp를 더해주면은 비제차 열림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보조해 플러스 특수해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림만 여러분들이 그리면 나머지 뭐 찾는 거는 문제 한두 문제만 풀면 다 알아요.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그려졌죠. 대충 열린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그거는 행렬로 표현을 하고 그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구해서 기저를 구해서 일반해를 정의를 하고 비제차 열린 미분 방정식은 추정 특수해를 구해서 더해주면은 된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 그 내용이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비제차 열린 미분 방정식의 일반의 y는 기저가 중첩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특수의 yp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기저 어떤 정방행렬에서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정의가 되고 그 고유값과 고유 벡터로 일반해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쭉 설명한 거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해를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먼저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이제 구하는 게 가장 먼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77페이지 보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정방행렬에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고유값과 고유 벡터와 행렬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행렬에 고유 벡터를 곱하면 어떤 행렬 때 고유값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 곱하기 고유 벡터 값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고유 벡터하고 고유 값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A 행렬이 n by n 행렬이고 x는 고유 벡터이고 람다는 스칼라 값인 고유 값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칼라 값이에요. 여기 람다가. 예, x는 열 벡터, 열 벡터고 얘는 열 벡터, 열 벡터 행렬. 이해가 됐죠? 열 벡터 행렬하고 람다는 스칼라 값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식에서 항상 요게 항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요 식에서 이제 요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정리하면. 그러면 요 식에서 얘는 a 마이너스 람다 x 요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행렬이죠. 행렬. 얘는 스칼라 값이죠. 행렬에서 스칼라 값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잖아요. 못 빼죠?
예, 못 빼요. 그러면 얘가 요 항등식이 성립이 되려면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행렬의 요거는 고유 벡터라 그랬죠. 그 고유 벡터는 어떤 행렬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고유 벡터가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항등식이 성립이 되려면 제로가 되려면은 x가 제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고유 벡터 x가 제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가로가 제로가 돼야 될 거예요. 그쵸? 음, 그래서 그러면 요 가로가 제로가 되는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가로가 제로가 되는 행렬식의 값을 구하는 게 그게 디터미넌트 요 식이 되는 거죠. 요 식이. 요게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음, 왜 여기서 i를 곱해준 이유는 뭐예요? 행렬에서 스칼라 값을 뺄 수가 없으니까 스칼라 값을 행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단위 행렬 i를 곱해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단위 행렬은 만약에 지금 요 행렬이 A 행렬이 A11, A12, A21, A22 이런 행렬이라면 여기에 어떤 스칼라 값 람다를 빼주려면 얘는 어떻게 i를 곱해주라 그랬죠. 여기서 i는 결국은 뭐예요? 요거는 요 i는 단위 행렬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1, 1, 0, 0 요거죠. 그쵸? 1, 0. 대각 성분이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값이죠. 그래서 어, 얘를 람다에다가 i를 곱해주면 요게 뭐가 돼요? 요게 람다 i를 곱해주면 얘는 람다 제로 제로 람다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디터미넌트 요거를 계산을 하면 요식이 되겠죠. 그쵸? 음, 요식이 되면 요식의 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쵸? 요거가 뭐예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행렬 A의 특성 방정식이다.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이제 찾고 그 특성 방정식의 특성근 람다1, 람다2가 구할 수가 있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그 람다1, 람다2가 그 행렬의 고유값이 되는 거예요. 얘가 행렬은 이 디터미넌트는 행렬 C값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A11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A의 22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A의 12 곱하기 A의 21은 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요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디터미넌트를 하면 행렬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만 지금 봐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의 특성 방정식이 이제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똑같아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특성 방정식, 람다 방정식 표현했던 그대로 그거예요. 그런 식이 나오니까 그거 푸는 거는 쉽잖아요. 람다1, 람다2를 구하면 그게 고유값이 되는 거고 그 람다1, 람다2에서 요 식에서 요 식에 행렬 계산식 요거에다가 람다1일 때 요식, 람다2일 때 요식 계산하면 람다1일 때 요식을 계산한 열 벡터가
고유 벡터 x1이 되는 거고, 람다 2일 때 요 식을 계산한 게 고유 벡터 x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문제 한 번만 풀면 다 알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제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모든 열린 미분 방정식은 이제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행렬 A가 정의가 되면 저거는 열린 미분 방정식의 한 구성 요소 중에 행렬 A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행렬의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이제 구하면 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 고유 어떤 행렬 A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어떻게 구하는지 쓰게 되면 먼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씩만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돼요.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요건 행렬 A죠. 람다 I 요게 제로가 되도록 행렬식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식 하나하고 그 다음에 행렬 A 마이너스 람다 I의 요거의 X는 요 제로 요 두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렬 그 요 고유값 고유 벡터를 이제 구해주면 돼. 요 두 식을 만족하는 식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래서 먼저 어, 특성 방정식을 구하려면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 요건데 어, 디터미넌트 얘는 뭐예요? 어, 우리가 행렬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4, 2 여기가 5, 마이너스 1 요거에 마이너스 네 뭐예요? 람다 제로 제로 람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얘는 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람다 얘는 2 얘는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요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2 곱하기 5 그쵸? 그럼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4 4 마이너스 플러스 람다 어, 플러스 4 람다 플러스 람다 자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얼마예요? 음, 내림차순으로 하면 정리하면 람다 자승 플러스 5 람다 마이너스 6 얘를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얼마예요? 람다 어, 마이너스 1 람다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람다 1은 람다 1은 1 람다 2는 얼마? 마이너스 6
고유값이 두 개가 이제 구해진 거죠. 어떤 행렬 A의 고유값 람다 1, 람다 2가 구해졌죠. 그럼 람다 1일 때 고유 벡터를 구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람다 1일 때, 람다 1이 1일 때 고유 벡터,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 어, 요거는, 요거는 뭐,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요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식. 얘는 요식을. 그러니까 람다 1을 대입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고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람다 1이 1이니까 여기가 2, 여기가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고 요게 뭐예요? 그러니까 요식이니까 얘는 지금 행렬식이 아니잖아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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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렬식이 아니죠. 그쵸? 얘는 그냥 행렬식이 아니라 이거는 행렬이죠. 요거에 요 x가 x1, x2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다시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 2, 여기가 5, 마이너스 2. 요거에 x1, x2가 되는 거죠. 요게 뭐예요?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쵸? 그러니까 얘는 제로, 제로죠. 행렬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냥 제로라고 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 보면 여기 제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행렬, 제로 행렬인 거예요. 제로 행렬.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영 행렬.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다 이렇게 제로 제로 써주는 게 좋죠.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행렬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5에 x1 플러스 x2는 제로죠. 요식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얘는 5 x1 마이너스 2에 여기가 2다 2 여기가 2죠 2 여기가 2에 x2는 제로죠. 그쵸? 요식이 되죠. 그쵸? 음, 그러면 요식에서, 요식에서 여러분들이 요식에서 어, 연립방정식 요 두 식에서 여러분들이 요 두 식이 이제 정의가 됐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x 요거를 마이너스 5의 x1은 마이너스 2의 x2가 되는 거죠. 그쵸? 또 두 번째 식에서도 얘는 5의 x1은 2의 x2가 되죠. 같은 식이 된 거죠. 그쵸? 차원이 그 x1 벡터 고유 벡터 x1을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두 식에서 차원을 정의할 때 요 두 식에서 여러분들이 x1이 1로 갈 때 x2가 등식이 성립하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x2는 2.5면 되죠. 그쵸? 그럼 등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람다 고유값 람다 1이 1일 때 고유 벡터 첫 번째 고유 벡터는 열 벡터로 1, 1.5가 되더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고유값 고유 벡터
첫 번째 고유값의 고유 벡터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쵸? 요 두 번째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주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람다 2가 마이너스 6일 때 6일 때 어, 음, A 6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얘가 얼마예요? 2 그쵸? 그 다음에 5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 그쵸? 음, 마이너스 6이니까 그쵸? 그래서 요게 x1 x2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니까 얼마예요? 얘는 지금 얼마? 마이너스 4 플러스 6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5 플러스 5 요게 x1 x2 요게 0 0 그쵸? 여기서 연립방정식을 표현하면 2의 x1은 2의 x2 이게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5의 x1 플러스 5의 x2는 제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x1이 1로 갈 때 x2는 얼마? 마이너스 1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1이 1로 갈 때 x2는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x1, x2를 구하면 두 번째 아이젠 벡터는 얘는 뭐예요? x1, x2가 얘는 행렬 이렇게 뭐 꺾기로 써도 되고 가로로 써도 되고 뭐 아무튼 얘가 1 마이너스 1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람다 1이 마이너스 6일 때 x 두 번째 아이젠 벡터는 1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정의가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모든 행렬에는 고유값과 모든 정방 행렬에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어떤 행렬의 고유 벡터는 고유값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고유 벡터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고유 벡터는 차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차원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좌표에서도 x가 1로 갈 때 y가 1 가면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정의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행렬 A가 존재하면 그 행렬이 x가 1로 갈 때 x2가 마이너스 1만큼 가는 축으로 차원이 정의가 되는 함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람다에 따라서 차원이 x가 1 갈 때 y가 그러니까 x1이 1 갈 때 x2가 1 갈 수도 이게 다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고유값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요게 어떤 행렬이 이제 어떤 행렬이 존재하면 이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이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정방 행렬에서. 여러분들이 요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린다 뿐이지 그 기본 개념은 다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음, 어, 곱하기 1 값을 1로 두고 x2를 생각. 그쵸? 이게 고유 벡터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x가 x1이 1 갈 때 x2가 얼만큼 가느냐의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x1이 2로 놓고 여기서 보면 x1 람다 1이 1일 때 x 고유 벡터를 우리는 2.5라고 표현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써도 틀리지 않은 표현인 거예요. x1을 얘가 2, 5로 표현한 것도 똑같은 거죠. 얘 차원이. 얘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같은 차원인 거죠. x1이 1 갈 때 x2가 2.5 가나, x1이 2 갈 때 x2가 5 가나, 같은 차원을 움직인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어떻게 정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 똑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그 행렬에 그러한 성질을 이용을 해서 연립방정식이 정의가 되면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행렬로 표현된 거를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면 해를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정의한 식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방법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그 요 그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었고 5.4절에 79페이지에 재차 열림 미분 방정식.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재차 열림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제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이제 중복되는 얘기예요. 어, 같이 보면 우리가 열린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상태 방정식으로. 요거는 요거의 해는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요거의 이렇게 연립 방정식, 열린 미분 방정식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행렬식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상태 방정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요거의 해는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문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이 풀어보면 예제 2번을 풀어보면 얘는 방정식이 얘는 y1 다시는 y1 플러스 y2고 y2 다시는 3의 y1 마이너스 y2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얘는 이렇게 상태 방정식으로 y의 다시는 얘는 t 함수예요. 종속 함수가 얘는 a의 y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제차 열린 미분 방정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행렬 A로 얘를 행렬 A로 표현을 하면 얘를 행렬 A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y 다시는 얘는 1, 1, 3, 마이너스 1 얘가 y1
y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아무튼 이렇게 행렬로 표현을 얘는 뭐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얘네를 이렇게 y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정의된 행렬에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먼저 구해주면 여러분들이 얘를 구해주면 어, 행렬 A가 1, 1, 3,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여기서 구하면 얼마예요? 음, 음, 디터미넌트 행렬 A 마이너스 람다 I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랬죠. 얘가 어, 1,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1, 0, 0, 1. 요 식에 의해서 이거를 표현을 하면 얼마예요? 1 마이너스 람다 1, 얘는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1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3. 그렇죠? 이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공간이 협소하니까 밑에다 바로 쓸게요. 계산을 하면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람다에 마이너스 람다에 플러스 람다 4승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얼마예요? 람다 4승 마이너스 4. 요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얼마예요? 얘는 어, 람다 어, 플러스 2 람다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되죠. 그래서 고유값 람다 1은 2, 람다 2는 2, 마이너스 2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쵸? 그래서 람다 1, 람다 2가 정의가 되면 람다 1일 때 고유 벡터를 구할 수가 있죠. 람다 2일 때 음, 행렬 A 행렬 마이너스 람다 I 행렬 x가 제로가 되는 요식을 이용을 해주면 얘가 얼마예요? 요게 람다 1일 때 요식을 이용을 해주면 결국은 얘는 얼마예요? 어, 음, 요거는 행렬인 거죠. 요거는 지금 요식은 뭐예요? 행렬식이 아니라 행렬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줘야죠. 얘는 뭐예요? 1 마이너스 2, 1. 얘는 3,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요거에 x1, x2. 얘는 0, 0죠. 그쵸? 한 번 더 표현하면 얘를 한 번 더 표현하면 이걸 한 번 더 표현하면 얘는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1, 1. 얘는 3, 마이너스 3. 요거에 x1, x2. 얘는 0, 0죠. 그쵸? 그러면 얘는 연립방정식으로 쓰게 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x1 플러스 x2는 0. 또 두 번째 연립방정식은 3x1 마이너스 3x2는 0.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그럼 x1이 1일 때 x2는 얼마 가야 돼요?
1 가면 되죠. 그쵸? 그러면 제로가 될 거 아니야. 또 두 번째 식에서도 x1이 1로 갈 때 x2는 얼마? 1로 가면은 3-3 해서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두 번째 그 람다 2가 마이너스 2일 때 두 번째 고유 벡터는 1, 1이 되는 거죠. 그쵸? 차원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해를 구해주면 되죠. 어떤 해? y는 c1의 y1 플러스 c2의 y의 2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c1의 x1의 익스포넨셜의 람다1의 t 그쵸? 종속 함수가 t니까 얘는 c2의 x의 두 번째 아이젠 벡터의 익스포넨셜의 람다2의 t 요까지 됐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표현해주면 C1에 얘는 뭐예요? 첫 번째 2일 때 얼마였어요? 1 마이너스 1 2일 때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안 썼나요? 첫 번째 어? 두 번째 이 람다 2 마이너스 2일 때는 구하지를 않았네. 요거는 아직.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게 1이 된 거죠. 그렇죠? 요게 익스포넨셜의 람다 1이 2죠. 2. 그렇죠? 요게 2. 요게 2의 t. 이제 요것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 주면 C2에 뭐 람다 2가 마이너스 2일 때죠. 2일 때 여기가 이거 요거를 생략 빼먹어 2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음.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구해주면 2일 때 구해주면 요식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얘는 여기서 음, 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여기가 2죠. 1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죠. 에 x1, x2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행렬을. 그렇죠? 그래서 얘를 꺾기 가로 말고 뭐 이런 가로로 표현을 해주면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에 플러스죠. 플러스 3에 1에 3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1. x1, x2 그러니까 제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3 x1 플러스 x2는 제로죠. 두 번째 식이 3의 x1 플러스 x2 제로죠. 그러니까 x가 1로 갈 때 x2는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x 두 번째 아이젠 벡터는 얘는 얼마예요? 3 1일 때 마이너스 3. 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다가 C2는 얘는 1 마이너스 3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죠.
1번을 2번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요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y1 이제 그거를 좀 그의 의미를 풀어서 쓰는 의미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걸 복사해 가지고 D장 가서 할게. 얘를 그러니까 요 의미는 얘는 얘는 요거죠. 얘는 y의 원은 c1의 익스포넨셜의 2t에 플러스 c2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요 한 방정식하고 두 번째는 얘는 c1의 익스포넨셜의 2t에 마이너스 3 c2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요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의 해가 요 연립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의미를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에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죠? 그렇죠? 이제 마찬가지로 예제 3번하고 4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제 3번을 같이 풀어볼게요. 예제 3번은 다음 열린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열린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열린 미분 방정식에 푸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아까는 행렬을 적용해서 행렬식으로 풀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 연립 방정식에 따라서 행렬식을 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수방정식의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도 행렬로 안 풀고 그냥 직접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잖아요. 미지수를 구할 때. 그쵸? 그런 방법처럼 요 지금 문제도 행렬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요 방정식의 특징을 보면 얘는 y는 x 다시고 y는 x의 다시고 x는 y의 다시인 요런 방정식인 거죠. 그쵸? 그래서 어, 얘는 결국은 요 방정식은 얘는 x 요거는 x의 2-하고 같다라는 얘기예요. x나 x2-나 이제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요 방정식 특징에 따르면 그러면 요 식에서 요거를 x의 2개 미분 마이너스 x는 제로가 되겠죠. 그쵸? 요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 요 식에서 요 식에서 요 식에서 여러분들이 요 방정식은 특성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그쵸? 어떻게 세워 얘는? 요 방정식에서 람다 자승 마이너스 1은 람다 마이너스 1에 람다 플러스 1에 이렇게 제로가 돼서 람다 1은 1, 람다 2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어, 얘는 결국은 x는 요 방정식에서 요 방정식에서 x는 어, C1의 익스포넨셜의 t 플러스 C2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 식을 어, 요거 주어진 식에서 x가 이렇게 정의가 되면 y도 정의가 되겠죠. 그쵸? y는 뭐예요? x의 다시죠. x의 다시는 뭐예요? c1의 익스포넨셜의 t에 마이너스 c2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준식에서 y하고 x를 정의를 하게 되면 요게 y하고 x를 정의를 하게 되면 y하고 x를 정의하면 y는 x 다시고 그쵸? 얘는 c1의 익스포넨셜의 t의 마이너스 c2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고 x는 y 다시죠. 그럼 얘는 c1의 익스포넨셜의 t고 플러스 c2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요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거를 행렬로 요게 해예요. 준 방정식의 해가 요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행렬식으로 쓰면 y의 x는 x 다시 y 다시 얘는 c1의 얘는 뭐예요?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t 플러스 c2의 1,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가 되죠.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방정식의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의 해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런 방정식을 꼭 행렬을 세워서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지 않아도 그 주어진 문제의 특징을 가지고 해를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가 잘못됐다.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야지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방정식이. 두 번째 방정식이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죠. 여기가 플러스죠. 그렇죠? 아무튼 그 방정식 그 주어진 문제의 특징에 따라서 해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응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떠한 이제 연립방정식이 있으면 연립방정식을 행렬식으로 만들어서 그 행렬의 고유값, 고유벡터를 구해서 해를 구할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이 어떤 그 방정식의 특징을 세워서 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하여튼 꼭 그 해를 구할 때 행렬식으로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서 연립미분방정식이라고 해서 행렬식을 매번 이용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고 오늘은 뭐 요까지 하고